그렇다면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모두 다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광고 바다 속에서 내 상품이 전혀 돋보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 가게가 보이게 인지시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영업 클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폐업하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아니면 다시 사업을 일으켜 봐야 되나?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세 가지만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음식점과 PC방, 베이커리, 카페 등 많은 업종을 운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저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혹시 최고급 한우 그리고 최상의 퀄리티의 음식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시설 6개월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부분과 시설적인 부분을 홍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봤었는데요. 모두 다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광고 바다 속에서 내 상품이 전혀 돋보이지가 않아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 가게가 보이게 인지시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위협이나 공포를 줘서 지갑을 열게 했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셨다면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가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에 대해서 더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를 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이득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신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는 고깃집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저도 그냥 일반적인 홍보 방식, 남들이 하는 홍보 방식을 하다 효과가 없어서 어떤 방식을 했냐? 예를 들자면 고깃집 이것 모르면 등급 낮은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이것 모르면 품질 낮은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출이 엄청 떨어졌다가도 진짜 이 광고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 연습장에 레슨을 받으러 가는 고객이라면 이렇게 광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골프 연습장 레슨 처음 1개월 잘못 배우면 엉성한 폼이 평생 갑니다 라고 한다면 고객들은 아마 그것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점 뺄 때 피부과 싼 곳만 찾아다닐 경우 얼굴에 흉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손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냐? 내 상품을 사지 않을 경우에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마케팅 문구를 썼을 때 고객에게 훨씬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실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로 마케팅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충성 고객을 만들어라. 매출이 빠지고 나서 다시 충성 고객을 10명, 20명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고깃집을 하면서 잡내가 나기도 하고 고기가 또 안 좋게 들어오는 날은 질기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이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 내 품질이 고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돈을 안 받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물어봐서 고객이 뭔가 냄새가 났다 그러거나 아니면 고기가 좀 질겼다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경우에 그 테이블은 돈을 받지 않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제대로 된 업체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직접 선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상품 서비스의 본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 힘을 써야 돼요. 이 고민을 계속 한다면 내 실력과 진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질도 좋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만족하는 손님들이 10명, 20명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찐팬들이 생기게 되면 입소문을 알아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우리 매장에 방문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늘어나면 내 매장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가격을
높여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가격을 높게 받을지 아니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손님 객수를 늘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법들을 많이 했었고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 매장의 규모가 크고 테이블 개수가 많다면 손님 숫자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할 것이고 내 매장이 좀 작은 매장이라면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가격을 안 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새로운 헬스장이 생겼어. 근데 그 헬스장은 오픈했는데 손님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가격을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을 따라가야 되니까 할인을 하겠죠. 또 옆에 있는 다른 헬스장도 가격을 다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서 고객들은 좀 더 유입이 되겠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기다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고객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어떤 식의 헬스장이 결국에는 승리하느냐,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많이 주고 시설이 좋은 그런 헬스장보다는 정말 바디 프로필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준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전문으로 PT를 해서 재활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챌린지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스장인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나중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고객들은 가격이 비싸도 내가 정말 만족한다면, 결국엔 고객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면 고객은 내 매장에 안 올 이유가 없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매출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